안녕하세요. 프리뷰 팀장입니다. 2024년 8월 15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경기입니다. 텍사스와 보스턴과의 경기인데 일단 이 경기 아직 텍사스가 선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texas가 제가 봤을 때는 오프너가 등판을 하고 그 다음에 벌크가이로 댄더닝이 등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더닝이 글쎄요 얼마나 던져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오늘 경기 텍사스의 마운드가 그렇게 썩 견고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물론 호크 역시 믿기는 어려운 선발 자원입니다. 예, 보스턴의 호크는 일단 직전 경기들을 살펴보면 좋을 때는 뭐 좋고 나쁠 때는 나쁜데 뭐 안정적인 선발 자원이라고는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그나마 이제 이닝 소화가 6회까지는 꾸준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어느 정도 실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지금 이 경기가 선발 싸움은 뭐 그나마 그래도 호크가 이닝을 길게 끌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스턴이 마운드에서 조금 앞서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스턴이 지금 불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 뭐 젠슨도 오늘 경기 못 나오고요. 뭐 텍사스의 불펜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이 경기 타격전으로 흘러간다면 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뭐 전혀 이상한 상황은 아닙니다. 다만 보스턴이 최근 경기 그동안 이제 타격 흐름이 좀 좋지 못했는데 최근 경기 타격의 흐름이 좋아진 모습이고요. 그다음에 텍사스는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. 예,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하고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시미언과 시거가 살아나야 되는데 뭐 전혀 뭐 올 시즌 내내 지금 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시미언과 시거가 살아나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마운드마저 헐겁다라면 텍사스가 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그리고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요 오버사이드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다음에 내일 경기의 컨셉은 언오버, 그 다음에 역배가 내일 경기의 컨셉입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일 경기 정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. 한 반은 정배, 반은 역배,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타이온과 콥입니다. 타이온도 불안하고 콥도 직전 8월 10일 미네소타전이 이제 첫 선발 등판이었는데 둘 다 불안합니다. 예, 둘 다 불안한 상황이고 타이온은 올 시즌 초반에는 그나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이제 7월 들어서면서 뭐 체력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인지 일단은 제구가 잘 되지 않으면서 공이 가운데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고요. 그다음에 직전 세 경기 모두 다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. 물론 콥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. 예, 뭐 콥은 그렇게 뭐 허접한 선발자는 아닙니다. 근데 일단 올 시즌 첫 등판은 좋지 못했고요. 뭐 드라마틱하게 내일 경기에서 컵스의 타선을 뭐 6이닝 1실점, 2실점 뭐 이렇게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게다가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클라스에 내일 등판하지 못하고요. 마무리입니다. 그리고 네이트와 로페즈 핵심 필승조인데 컵스는 얘네도 둘 등판하지 못하고 두 팀 모두 다 불펜 상황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타이온과 콥이 긴 이닝을 던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일 경기는 타격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제가 이 컵스 항상 못 믿는다고 좋은 타격 흐름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찬물 끼얹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 경기만큼은 그래도 콥을 상대로 충분히 3, 4득점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도 컵스 타이온을 상대로 어느 정도 득점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경기는 승패는 그래도 컵스가 최근 타격 흐름이 클리블랜드보다는 조금 좋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 오버를 기준으로 컵스의 승리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다음에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입니다. 필라델피아가 요새 뭐 총체적 난국입니다. 일단 득점 생산이 안 됩니다. 얘네 득점 생산이 안 되고
다저스전에서 뭐 그나마 뭐 괜찮은 뭐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타격에서의 어떠한 그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합니다. 대부분의 선수들이 좋지 못합니다. 뭐 슈아버 정도만 뭐 괜찮고 카스테야노스 그리고 뭐 하퍼도 최근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, 오늘 경기 무안타에 그쳤고 전반적으로 컵스의 타격 흐름이 좋지 못하며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지만 예, 필라델피아의 불펜도 올라오는 불펜 자원들이 모두 다 지금 실점을 꼬박꼬박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LA에서 데려온 에스테베즈 역시 최근 이 보이지 않던 이 실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호프만도 그렇고 알바라도도 그렇고 뭐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. 얘네 불펜이. 물론 마이애미 그렇다고 뭐 마이애미 불펜도 뭐 이렇게 두텁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예, 두텁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최근 필라델피아의 타격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마이애미 선발 카브레라가 어느 정도는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카브레라가 7월까지는 좋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8월 직전 두 번의 등판에서 5이닝 3피안타 무실점, 그다음에 7이닝 4피안타 무실점 괜찮은 피칭 흐름 보여주었고요.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필라델피아의 최근 타격 흐름이 좋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카브레라가 6이닝 한 2실점 정도, 뭐 3실점 정도까지도 뭐 하여튼 카브레라가 충분히 제 몫은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카브레라 공을 공략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. 왜? 오늘 마이애미 선발 이름이 누구지? 벨로죠? 그 신빙한테도 그렇게 고전을 했던 필리스가 카브레라를 상대로 좋은 타격 흐름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. 그리고 필립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첫 4번의 선발 등판에선 정말 완벽의 피칭을 보여주었는데 8월 2번의 등판 뭐 바로 털렸습니다. 레파터리가 조금 읽히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물론 두 경기 모두 다 원정 등판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7월 13일 오클랜드전에서도 6이닝 6피안타 4실점 했습니다. 필립스 믿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경기 필라델피아를 굳이 가야 하나?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배당을 받을 경기인가?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전 이 경기 마이애미 프랜사이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조금 쫄려서 마이애미 승은 못 가겠습니다.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이기더라도 이 경기는 한 점 차로 이기지 않을까. 혹은 마이애미가 승리할 가능성도 있고요.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타격 흐름을 본다면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저는 마이애미 프랜승 예상을 해봅니다. 다음에 시애틀과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입니다. 시애틀 뭐 선발 싸움에선 당연히 브라이언 우가 앞서 있죠. 뷰브리스크는 일단 뭐 이닝 소화가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 경기 길어야 2, 3이닝 정도 예상을 됩니다. 다만 이 경기가 시애틀이 유리한 경기는 절대 아닙니다. 왜? 시애틀이 직전 한 경기군요. 12득점, 매치 전에서 12득점, 뭐 6득점 이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시애틀 타격을 도저히 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. 시애틀은 그냥 뭐 누가 나와도 못 칩니다. 누가 나와도 못 치고 시애틀이 득점 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내일 경기도 이거 시애틀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봤을 때 시애틀 내일 경기 또 뭐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경기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오늘 스쿠발이 6이닝 던지고 그다음에 웬츠가 3이닝을 소화하면서 지금 필승조들이 다 살아남은 상황입니다. 살아남은 상황에서 뷰브리스크가 어느 정도 한 3회까지만 던져주고 그 이후에 디트로이트가 필승조들이 등판을 한다면 저는 이 경기 후반 불펜 타격 싸움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뭐 요는 그렇습니다. 시애틀 승은 못 보겠다. 시애틀 승은 못 보겠고 이 경기 언더로 봅시다. 언더로 보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. 전 오히려 디트로이트의 프랜승이 조금 더 낫지 않나. 시애틀이 이기더라도 이 경기는 한 점 차 승부로 승리하지 않을까. 물론 브라이언 우가 뭐 한 7이닝 무실점 뭐 이렇게 던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디트로이트의 프랜승이 좋아 보이고 언더사이드로 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
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와 신시내티입니다. 이거 원래 왜 카슨 스피어스를 저희가 이제 메인에 띄워놨냐면 이 신시내티 선발이 오늘 파간입니다. 파간. 예, 파간인데 오프너예요. 저희가 지금 뭐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간이 1회 던지고 2회부터 스피어스가 벌크가이로 등판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2, 3, 4, 5까지 던지든지 뭐 그렇게 던질 것 같아서 스피어스의 피칭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스피어스를 올려놨는데 스피어스 안 좋습니다. 예, 안 좋고요. 7월에 4점대, 그 다음에 8월 샌프란시스코와 미러키전에서도 뭐 5회까지는 던져줬지만 일단 피안타율이 높고요. 그 다음에 피홈런도 꾸준하고요. 그 다음에 볼넷도 꾸준하고요. 아무리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타격감이 조금 주춤하다고 하지만 스피어스 상대로 충분히 좋은 타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경기 오늘이죠. 예, 저희가 이 경기 오늘 언더를 드렸잖아요. 언더를 드린 이유가 일단은 헌터 그린이 준수한 피칭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, 그리고 신시내티 타격이 안 좋다라는 점, 신시내티 타격이 충분히 득점 생산을 하기에는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경기 언더를 드렸는데, 제가 봤을 때 깁슨을 상대로 신시내티가 충분하게 득점 생산을 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깁스는 원정 경기에서 5승 1패, 원정이 훨씬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이닝 소화도 꾸준합니다. 6, 7이닝 던져주고요. 제가 봤을 땐 선발 마운드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앞서 있고, 불펜 상황도 물론 신시내티가 최근 불펜이 매우 좋습니다. 19이닝 동안 1실점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지금 선발 싸움에서는 신시내티가 뒤지는 상황이고,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뭐 키드리츠나 그 다음에 마무리 해슬리, 그 다음에 뭐 로메로, 이러한 필승조들이 오늘 경기 등판하지 않았다. 그러므로 언제든지 등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마운드에서도 앞서 있고 타격 흐름도 조금 더 좋은 세인트루이스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이 경기 다득점 예상을 해 보면서요,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. 네, 마지막 경기입니다. 휴스턴과 템파 경기입니다. 자, 이 경기도 언오버로 접근합니다. 이 경기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템파베이 라인업 보면은 총체적 난국입니다. 뭐 1할 타자들이 4명, 5명 정도 되고 득점 생산 힘듭니다. 키구치 상대로 4안타 쳤습니다. 예.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. 키구치가 강제로 호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저께 제가 전상현이랑 박치국을 예를 들면서도 못 칠 거다, 템파베이 애들이 못 칠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, 내일 경기도 특별히 라인업이 크게 바뀌는 게 없고 템파베이가 마운드는 괜찮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리텔이 크게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고, 그 다음에 템파베이의 불펜도 상당히 최근 준수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경기 언더사이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블랑코가 최근 경기 이닝 소화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템파베이의 타격 흐름이라면 블랑코가 충분히 길게 던질 수 있다, 한 6회까지는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, 아울러 휴스턴의 경기, 이 경기 제가 오늘 봤는데 휴스턴도 최근 타격 흐름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. 예, 타격 흐름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리텔이 허접한 선발이 아니고 템파베이의 불펜도 괜찮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6회까지 한 2점 차 정도만 뒤지고 있어도 템파가 경기를 던질 경기는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, 그러므로 휴스턴이 조금 더 유리는 해 보이겠지만, 휴스턴 오늘 경기도 8회인가요? 예, 8회 프레슬리가 와가지고 불질 예, 하는데 조금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만, 템파베이 타격이 워낙 좋지 못한 관계로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좋다. 그리고 승패는 휴스턴 사이드로 예상을 해 봅니다. 자, 켄자와 미네, 지금 미네가 지금 뭐 연승을 하고 있고, 미네가 타격이 워낙 좋습니다. 예, 타격이 워낙 좋은데 최근 레간스도 뭐 나름 괜찮게 던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, 글쎄요. 예, 전 그래도 미네 봅니다. 예, 미네 몰랍니다. 예, 지금 미네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. 스윕이고 나발이고 간에 미네 보고 이 경기 오버 한번 다시 도전해 봅니다. 예, 오버. 예, 승리는 모르겠습니다. 뭐 애리조나가 하겠죠. 예,
오버, 오버 도전해 보고요. 피츠버그 샌디 경기, 이 경기는 언더 예상을 해봅니다. 일단은 뭐 샌디에고 홈에서의 어떤 득점 생산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, 그 다음에 피츠버그의 에이스는 미치 켈러입니다. 직전 경기 7득점을 7실점을 했다고는 하지만 다저스와의 경기였고, 그 다음에 샌디에고가 홈에서 타격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면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. 승패는 샌디, 샌디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오클랜드와 매치 경기입니다. 이 경기 매치가 요새 뭐 득점을 못해요. 이거 에스테베스가 그렇게 만만한 선발 자원이 아니거든요. 오클랜드 보겠습니다. 오클랜드 보겠습니다. 그리고 다저스와 미러키. 이거 오버 보겠습니다. 뷰러가 지금 뭐 거의 2달 만에 등판인데, 그리고 프랭키 몬타스도 그렇고, 근데 이것도 또 오버가 맞는 것 같은데, 미러키가 갑자기 타격 흐름이 식어가지고, 미러키가 갑자기 타격 흐름이 식어서 이거를 좀, 다저스는 어느 정도 득점을 낼 거는 같은데, 어, 다저스는 어느 정도 득점을 할 것 같은데 미러키가 과연 득점을 할 수 있겠느냐가 그게 좀 관건이긴 한데 이 경기 여기 뭐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로딩 좀 그만해라. 그 다음에 양키스 시삭스 경기, 이것도 오버 보겠습니다. 오버 보고, 그 다음에 이 경기는 LA 보겠습니다. 베리오스 원정 등판 별로 뭐 믿지 못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보겠습니다. 샌프란시스코 보겠습니다. 9시 20분까지 좋아요가 200개가 되면은 대동단결 추천 라인, 대동단결 한 경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투데이에 올라오는 빨간 딱지글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.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VIP 골드 쿠퍼 유료 회원 서비스도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. VIP는 프리뷰엔,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모두 다 회원 가입하고,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프리뷰엔 팀장이었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